안녕하십니까. 라피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좀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는데 그간 오른 거에 비해서는 뭐 크게 내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방으로 갈 자리가 많고 외인이 계속 꾸준히 매집하고 있고 지금 이제 13%에 달하는 보유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현재 3조 9,200억이고요. 거의 4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딱 봐도 이제 당기순이익이 눈에 들어오죠. 당기순이익이 2018년에 최악을 찍고 이제 2019년에 조금 개선된 모습입니다. 일단 영업이익은 꾸준히 1조 정도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이 순이익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었나? 올해 영업이익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이 재무제표만 보면 굉장히 투자하기 껄끄러운 기업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유상증자로 인해서 어,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가 9,980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의 38%를 증자를 해서 이제 12월 24일에 발행이 되고요. 그 발행 주수 총액은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1조 2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산 인프라코아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아 매각 1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매각에는 어, 현대중공업 지주, 그 다음에 유진기업, 그 다음에 뭐 산업은행이 좀 뭐 붙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2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매각은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6천억 정도의 두산 퓨얼셀 주식을 두산에게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천억 정도 또 생겼고요. 어, 또 하나가 더 있었나요? 이렇게, 뭐, 이 정도로 지금 크게 자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두산타워도 매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금액을 다 합해서, 이 두산인프라코아 1조가 좀 마련이 되면 3조 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고요. 이 유상증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재무 개선을 진행 중이고요. 재무 개선이 진행되면 이제 회사의 저력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회사의 저력을 좀 봤습니다. 두산중공업 일단은 수소 플랜트 그리고 수소 플랜트가 유명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이 정부에서 새로운 저탄소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 제로 시대 만들기 위해서 이 에너지 사업부를 굉장히 키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에너지 차관도 좀 새로운 자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저탄소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수혜주로 딱 지목된 종목이 두산중공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일단 이 정부에서 강조하는 게 이 수소죠. 그 수소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없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그 중에 하나고요. 지금 제주 바람으로 풍력 발전으로 이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소를 바람으로만 만들 수만 있어도 상당히 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면 총 사업비는 이제 200억이고 뭐 사업 기간은 2022년 뭐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 2040년 필요 수소를 526만 톤 정도의 30%를 이 그린 수소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수소를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점이 굉장히 두산중공업에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두산으로부터 그 두산 퓨얼셀 26%에 되는 지분을 증여를 받으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두산 퓨얼셀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그럼 그 두산 퓨얼셀이 뭐 하는 기업이냐? 자, 보겠습니다. 이 연료 전지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렇게, 네, 천연가스로 발전하는 제품입니다. 연료 전지. 그래서 가스를 통해서 이 전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전기 및 열 공급이 가능해서 도심 내에서 활용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아주 미래지향적인 이런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젠도 있습니다. 수소를 공급해서 발전하는 무공해, 네, 청전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이 수소 전지가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과 이 두산 퓨얼셀 이게 좀 사업이 많이 겹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시너지를 좀 내서 계속해서 이 회사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도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를 이용해서 이 전기를 생산하는 지금 이제 배터리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연료전지 말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네, 그쪽이 좀 많이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 때문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퓨얼셀도 꽤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자동차 이외에도 계속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도 맞는 이 퓨얼셀이고요. 네, 굉장히 두산중공업과 시너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시너지가 좋은 회사도 밑에 자회사로 두었고, 그다음에 매각도 진행 중이고, 유상증자도 잘 진행이 된다면 이 자금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에 좋은 일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두산중공업의 강점, 원전. 원래 원전 사업이 굉장히 어, 잘 나갔던 기업인데요.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원전 사업을 좀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재무적인 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이 옛 명성을 좀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200원까지도 떨어졌었는데요. 참 너무 심하게 내렸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이 차세대 원전에 이제 올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 원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형 원전이 있고 SMR이라고 소형 원전이 있습니다. 대형 원전은 이제 건설 비용도 많이 들고 핵연료 교체 주기가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냉각 방식이 이제 강제 순환 냉각밖에 없는데 그에 비해서 SMR 이 소형 원자로는 건설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최대 20년 동안 이 핵연료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냉각 방식이 자연 순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럼 이게 딱 단가만 봤을 때 1000에서 이제 1600메가와트인데 얘는 300메가와트입니다. 그럼 5개면 1500메가와트죠? 5개 하면 이 가격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형으로 가겠죠. 이제 교체 주기도 짧고 그 다음에 위험도도 훨씬 적고 자연순환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차세대 이 탄소 저감 에너지로 어, 원전 소형 원전을 올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 정부에서 좀 심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만약에 나중에 좀 이 원전에 대해서 시각이 좀 좋아지거나 뭐 하거나 정책이 좀 바뀐다면 두산중공업이 그리고 한국전력, 두산중공업이 두 가지만 원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네, 많이 힘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계속 원전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그 해외에 따라서 소형 원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중동 이런 데서 좀 많이 투자를 하고 한다니까 시장도 굉장히 크고요. 두산중공업이 충분히 기술도 있고 다시금 가치를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잠재력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어, 앞으로 이제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장기 투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상증자가 있어서 제가
12월 24일 전에 좀 익절을 좀 하고 나왔다가 유상증자 물량이 해소되면 들어갈 예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는 있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좀 여유롭게 뭐 1년, 2년 정도 지켜보고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고 길게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뭐 여기서 30% 정도 내려도 다시 올라갈 여력이 충분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괜찮다고 봅니다. 내리면 계속 네, 돈을 더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굉장히 저점 위치입니다. 두산중공업. 사실 더 내릴 위치가 별로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창원에서 두산중공업 본사가 창원에 있죠. 창원에서 4조 9천억을 투입해서 이제 창원형 뉴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좀 수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이 이제 가스터빈을 이제 개발 성공해서 세계에서 5번째 개발에 성공한 가스터빈 이걸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창원에서도 에너지 산업 융합 복지 단지를 조성해서 이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좀 많이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산중공업은 계속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지금 또 라오스 수력 발전 이런 얘기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이 인류가 올해 많이 봤죠. 뭐 라니냐, 라니뇨, 그다음에 뭐 엘니뇨, 뭐 폭우, 가뭄, 산불 이렇게 하면서 그냥 탄소 시대를 이제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걸 많이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 탄소를 이제 탄소 제로하는 거리가 멀었죠.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도 바로 네, 다시 가입을 할 거고요. 앞으로 계속 이 기후를 관리하기 위한 이 에너지 새로운 신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계속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전지 이런 거 개발하는 회사, 그다음에 수소 플랜트, 수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아 보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두산중공업 옛 명성을 찾으면 네, 지금 시가총액은 4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38%를 해도 38%면 보자 40%니까 5조 좀 넘겠네요. 5조 정도 되겠는데 6조 정도 되겠네요. 유상증자가 끝나면 6조 정도 될 텐데 저는 영업이익이 거의 1조 정도 하는 기업이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10조, 20조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계속 클 기업이니까 저도 좀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있고 좀 오래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홀리